일본에서 사형이 집행됐습니다. 2025년 6월 27일, 일본 정부는 2017년 구인 살해 사건의 범인 시라이스 다카이로에 대한 사형을 최종적으로 집행했습니다. 이는 지난 2022년 이후 약 3년 만에 이루어진 사형 집행으로 일본 사회 전체에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시라이스는 2017년 8월부터 소셜미디어에 죽고 싶다는 글을 올린 10대와 20대의 젊은 여성들을 표적으로 삼았습니다. 그는 이들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한 뒤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후 살해했으며 그 시신을 훼손하여 자택에 유기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해자는 총 9명이었고 그중 일부는 고등학생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경찰은 그의 자택에서 피해자들의 시신 일부를 발견했고 시라이스는 모든 혐의를 순순히 시인했습니다. 변호인 측은 피해자들이 자발적으로 죽음을 원했기 때문에 시라이스가 죽음을 도왔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들에게 동의가 없었다고 판단하고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이후 그는 항소를 포기했고 2021년에 형이 확정되어 2025년 6월 27일 도쿄구치소에서 사형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는 범행 중에도 일부 여성은 죽이지 않았는데 그 이유에 대해 돈이 될 것 같았기 때문이라고 진술했습니다. 밥을 사주고 생활비를 준 여성은 이용 가치가 있어 살려두었고 자신에게 매력을 느끼지 않았던 여성은 그냥 돌려보냈다고 말했습니다. 생명을 단순한 이익의 대상처럼 여기며 선택적으로 살해한 그의 태도는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이처럼 극악무도한 범죄에 대해 일본은 사형이라는 국가적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 법적으로는 사형제도를 유지하고 있지만 1997년 이후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사형제가 폐지된 것이나 다름없는 상황입니다. 그 결과 수많은 강력범죄자들이 사형수 신분으로 감옥에 수감된 채 국민의 세금으로 보호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호수는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여성 10명을 연쇄 살해한 범죄자입니다. 현재 사형수로 수감 중이며 15년이 넘도록 세금으로 보호받고 있습니다. 그는 범행 후에도 반성하는 기색이 전혀 없었고 다음 피해자를 노리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이춘재는 1986년부터 1991년까지 발생한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범인으로 총 10건의 살인 외에도 자백한 범행만 14건에 달합니다. 하지만 공소시효 만료로 인해 기소되지 못했고 다른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복역 중입니다. 사형 선고조차 불가능했던 이 사건은 우리 법체계의 허점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유영철은 2003년에서 2004년 사이 여성과 노인 등 20여 명을 잔혹하게 살해한 연쇄살인범입니다. 피해자의 시신을 훼손하고 심지어 식인 정황까지 있었던 그의 범행은 사회 전체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그는 직접 쓴 편지에서 나 같은 놈은 죽어야 마땅하다고 밝혔지만 여전히 사형은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강력범죄자들을 수십 년 동안 수감하면서 발생하는 비용은 결코 적지 않습니다. 사형수 1인을 수용 관리하는 데에는 일반 수용자보다 훨씬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다. 독방 수용, 24시간 감시, 의료 서비스, 보안 인력 운영 등으로 인해 연간 수천만 원 이상의 세금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수십 명의 사형수가 20년간 수감될 경우 수백억 원에 이르는 국가 예산이 그들을 위해 사용되는 셈입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연쇄살인범과 성범죄자들을 끝없이 보호해야 할 이유는 과연 무엇입니까? 그들이 인간이라면 그들에게 살해당한 피해자와 그 가족의 삶은 인간이 아니었습니까? 피해자들은 삶을 송두리째 잃었고 유족들은 지금도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해자들은 따뜻한 방에서 밥을 먹고 의료 혜택을 받고 필요하면 치과 치료까지 받을 수 있는 현실입니다. 이것이 과연 정의로운 사회의 모습일까요? 사형이 만능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마저 하지 않음으로써 우리 사회는 범죄자들에게 잘못된 신호를 주고 있습니다. 죽이지 않는다는 확신은 곧 어차피 살 수 있다는 계산으로 이어지고 범죄의 억지력은 점점 사라집니다. 일본은 이번 사형 집행을 통해 사회에 명확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극악한 범죄에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메시지를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됩니다. 정의는 말로 외치는 것이 아니라 실천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피해자와 유족의 삶이 송두리째 무너진 지금 우리 사회는 어떤 방식으로 그들에게 응답할 수 있을까요? 사형제의 실질적인 집행은 선택이 아니라 국가가 감당해야 할 최소한의 책임입니다. 범죄자가 벌을 받지 않으면 결국 그 피해는 사회 전체가 떠안게 됩니다. 이제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줘야 할 때입니다. 정의는 살아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피해자와 유족을 향한 최소한의 도리이며 사회가 자신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정의는 때로 단호한 결단에서 비롯됩니다. 그놈의 국가 이미지가 밥 먹여줍니까? 사형 집행 안 한다고 선진국 됩니까? 국가는 무엇보다도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